모든 건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멋진 하루를 보내겠다고 선택합니다. 오늘 나는 그러기로 선택했습니다. 나는 돈이 지속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점점 더 많이 들어오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나는 내 삶에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긍정적인 사람들과 긍정적인 경험을 내 삶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나는 풍요와 번영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목표와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는 항상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능력과 재능에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강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축복에 감사합니다.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나는 풍요와 성공을 받아들이는데 열려 있습니다. 나는 내 목표에 집중하고 그것을 향해 행동합니다. 나는 성공과 번영을 위한 자석입니다. 나는 최고의 삶을 살고 있으며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삶에 기회와 성공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나는 내 현실의 강력한 창조자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인생이 내게 가르쳐 준 모든 교훈에 감사합니다. 나는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나의 능력에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긍정적이고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나는 위대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는 힘들이지 않고 풍요와 성공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과 주변 세상과 평화롭습니다. 나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요롭습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으며 그것을 충분히 즐기고 있습니다. 나를 강하게 만들어준 모든 도전에 감사합니다. 나는 사랑과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풍요롭고 즐거운 삶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확언을 반복하고 진정으로 믿으면 삶에서 더 큰 부와 풍요가 나타납니다. 바프록토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삶을 향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이끌어주며 사람들이 제한된 신념을 극복하고 삶에서 더 큰 행복과 성취를 이루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의 책 중 바프록토의 위대한 확언은 특정한 일을 특정한 방식대로 할 수 있는 모든 법칙이 상세하게 담겨 있어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려면 운전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테니스를 치려면 어떻게 치는지 처음부터 배워야 합니다. 바프록토의 위대한 확언 속 67가지 단어를 차근차근 읽어가면 잠재의식 속에 영감과 동기를 부여하고 깨달음을 주며 마음가짐을 개선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삶에 더 큰 풍요와 성공을 만들어주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행복한 부자가 되는 길을 차근차근 안내해 줍니다. 긍정과 풍요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확언을 반복하는 것은 잠재의식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가짐을 바꾸고 삶에 더 많은 긍정과 풍요를 끌어들이기 위한 인생의 핵심을 꿰뚫는 문장들은 돈과 번영, 건강, 관계, 직업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예전에 갔던 곳, 지금 있는 곳, 그리고 앞으로 갈 곳, 모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3단계다. 과거와 현재에 했던 흥미진진한 경험을 마음속으로 뒤섞으면 미래를 바라보는 색다른 시각을 개발할 수 있다. 반대로 정신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과정이 뒤집히기 쉽다. 과거에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나 실패를 곱씹다 보면 현재의 부정적인 상황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은 자동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키우고 미래를 위한 생산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게 방해한다.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지 않으면 전혀 힘을 갖지 못한다. 예전에 갔던 곳을 매일 찾아가서 과거의 성취와 성공, 삶의 큰 기쁨을 가져다 준 경험에 정신적인 에너지를 쏟으면 당신을 둘러싼 기회가 모두 보일 것이다. 긍정적 상황이 하나씩 떠오르고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이 매우 흥미진진해진다.
이런 느낌과 현재 상황을 마음속으로 섞으면 미래를 향한 역동적인 비전을 억누르기 힘들어진다. 예전에 갔던 곳, 지금 있는 곳, 앞으로 갈 곳을 생각하자. 이 3단계는 대단히 중요하다. 멋진 조합을 창조해보자. 내가 아는 성공한 사람 중에는 자기가 성취한 기록을 모은 성공 목록을 쓰는 사람이 많다. 이들은 이 목록을 가지고 다니면서 꾸준히 읽는다. 당신도 시도해보기 바란다. 그 다음 뒤를 돌아보면 틀림없이 아름다운 그림이 펼쳐질 것이다. 당신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마음을 바꾸고 다른 미래나 과거를 선택할 수 있다. 삶은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세 단계로 나뉜다. 과거를 통해 배워서 현재에서 이득을 얻고 현재의 교훈을 발판으로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살아라. 너무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에 성공하려면 보통 이상의 지능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지능이 뛰어나서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성공에 있어 지능이 그토록 중요한 요소라면 왜 수많은 똑똑한 사람이 실패하는 것일까? 왜 빨리 시작한 사람들은 금방 평범해지는 걸까? 이 두 가지 경우가 뛰어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일은 아니지만 심심찮게 일어나는 건 사실이다. 성공의 정도가 지능과 그다지 상관없는 사례는 상당히 많다. 평범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자기가 속한 조직이나 직군에서 최고가 되는 사례도 우연보다는 훨씬 자주 관찰된다. 비즈니스에 성공하려면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 100% 확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지적 능력과 관계없이 성공에 확실히 도움되는 특성은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내면의 동기를 갖고 있다. 이들은 자신을 믿는다. 이들에게는 사람을 다루는 힘과 고유한 특징이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방향 감각이 뛰어나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결국 그곳에 도착할 것도 안다. 행동으로 터놓고 드러내며 타인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신경 쓴다. 지능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자체로 충분했던 적은 한 번도 없다. 당신이 평범한 학생이라고 해도 위의 두 가지 자질이 있다면 비즈니스 세계로 진입해서 어떤 일을 하든 남다른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성공적인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목표와
끈기다. 삶이 지겹다면 매일 아침 뭔가 하려는 욕망을 불태우며 일어나지 않는다면 목표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 목표가 삶을 끌어당기고 동기는 삶을 밀어붙인다. 끈기를 갖고 인내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이룰 수 있다. 앞으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든 대가가 따를 것이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얻으려는 대상의 가치가 클수록 더 큰 희생이 필요하다. 성공하려면 높은 값을 치러야 하지만 진정한 성공의 보상을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성공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유료도로다. 소설가 리처드 바크는 단순한 제목의 도발적인 저서 하나에서 독자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던진다. 또한 아름답고 희망적인 답을 제시한다. 저자는 강렬하게 선언한다. 나는 지금의 내 모습이 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그리고 흥미진진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럴 가치가 있었던가? 앞으로 당신의 삶에서 여러 가지가 변할 것이다. 다른 곳에 가거나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고 오늘과 똑같은 삶이 계속될 수도 있다. 작가 어밀리아 바는 이런 말로 전곡을 찔렀다. 이 세상은 고삐를 너무 짧게 쥐고 달리기 때문에 운이 끼어들 틈이 거의 없다. 행운의 여신은 자기가 가진 것을 판매한다. 절대로 거저주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 많은 사람이 삶에서 주어진 자기 몫에 만족하지 않는다. 좋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사람을 잘못 만나거나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운을 탓한다. 성공 철학의 성부자 오리슨 마드는 이렇게 말했다. 수많은 사람이 벽에 부딪히는 이유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전력을 다하지 않으며 편안함을 희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한 해를 가치 있게 보내자. 성공을 독점하는 사람은 없다. 값을 치른다면 성공은 당신의 것이다. 위대한 성취는 주로 위대한 희생에서 탄생하며 이기심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다. 조금 성취하는 사람은 조금 희생하고 많이 얻으려는 사람은 많이 희생해야 한다. 높은 곳에 도달하려면 큰 희생을 치러야 한다. 귀한 것을 얻을 방법은 뼈를 깎는 노력뿐이다. 어떤 이는 실패했다는 증거가 보이더라도 믿는 것을 신념이라고 정의했다. 최근 내 친구의 사업장에 도둑이 들어서 모든 재고를 쓸어갔다. 게다가 조사 결과 보험사에서 재고를 보상하지 않아서 친구에게는 빈 창고만 남았다. 지역 신문에서는 내 친구가 빠진 딜레마를 자세히 다루면서 사실상 친구가 사업을 접었다고 했다. 모든 게 무너졌다는 압도적인 증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친구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이런 태도를 보였다. 나는 원래 이렇게 시작했으니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시작할 거야. 갑작스런 사건이 많은 것을 빼앗아갔지만 그의 신념은 눈에 보이는 증거보다 강했다. 당신은 어떤가? 앞으로 나아가거나 다시 시작하지 못하게 당신을 가로막는 증거가 존재하는가? 증거 앞에 무릎을 꿇고 전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는 파악할 수 없다. 하지만 희박한 가능성에 직면하고도 단 하나의 증거, 즉 신념에 힘입어 성공한 사람의 수는 쉽게 셀 수 있다. 그들은 상황이 아무리 불리해도 결국 해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 시도하고 실패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자신을 믿는 신념의 폭발적인 힘에는 도미노 효과가 있다. 신념이 있는 사람은 장애물이 아무리 많더라도 쓰러뜨리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탄력을 받는다. 내 친구와 친구의 파트너는 실패를 암시하는 증거보다 우리가 더 강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장애물을 한 번에 하나씩 넘고 전진하겠다고 결심하면 당신도 증명할 수 있다. 강한 신념이 있으면 승리할 가능성도 커진다. 용기 있는 사람은 신념도 강하다. 우리는 상황에 지배당할 수도 삶을 책임지고 내면의 힘으로 지배할 수도 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위대한 대의와 높은 이상을 품고 노력해서 경이로운 목표를 달성했다. 이들은 평범한 사람이라면 무너져 버렸을 장애물과 상황을 몇 번이고 맞닥뜨렸다. 이들도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을 마주한다. 재산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심각한 신체적 문제와 싸우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은 절대로 약해지지 않는다. 아무것도 이들을 막을 수 없는 것 같다. 아마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거나 아는 사람 중에 당신이 속한 사업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인물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 역사에도 이런 사례는 많다. 이들을 위대하게 한 건 그들의 믿음 혹은 신념이었다. 이들의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무도 아무것도 신념을 건드리거나 무너뜨리지 못했다. 마치 변덕스러운 신이 이 사람들을 골라낸 다음 다가서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손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당신을 포함해서 모두가 신의 손길과 축복 그리고 신념이라는 도구를 받았다. 당신도 그 사람들처럼 이해를 기반으로 한 믿음이나 신념을 개발하면 된다. 이들의 신념은 눈멀지도 않았고 처음 부딪히자마자 순도 높은 수정처럼 쉽게 깨지지도 않는다. 이해를 기반으로 한 단단한 토대가 신념을 떠받친다. 이들은 영적인 사람들로 평가받으며 믿음이나 신념을 가지는 게 어렵지 않다. 알기 때문이다. 자신이 상상하는 건 뭐든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활기가 넘치고 창의적인 존재라는 것을 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신념은 증거를 넘어서는 마음속 지식이다. 인간은 신념으로 빚어지고 믿는 대로 존재한다. 신념은 감각이 말해주지 않는 것을 말하지만 보이는 것과 상반되지는 않는다. 보이는 것을 뛰어넘지만 거스르지는 않는다. 뭔가를 믿으면 그 믿음은 어디를 가든 함께한다. 당신은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고난이 닥칠 때마다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당신은 스스로에 관해 무엇을 믿는가? 만약 당신이 보통 사람들과 비슷하다면 스스로 정상보다 5kg은 더 쪘다고 생각하거나 학교에 남아 계속 공부했어야 했다고 생각하거나 부모님이 하는 말에 더 귀를 기울여야 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믿음은 한둘이 아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에 관해 부정적인 개념을 그대로 믿는다. 자신이 실제로 얼마나 아름답고 강한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 모든 믿음에는 타당하고
확고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대부분 어쩌면 모두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믿음을 가져왔으면서도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형편없는 성과를 정당화하는 변명으로 이를 사용했다. 부정적인 믿음은 쓸모없고 비생산적인 낭비에 불과하다. 19세기가 끝나갈 무렵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다. 믿음과 신념이 현실을 창조한다. 자신에 관해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면 틀림없이 그 생각대로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그 반대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스스로 강력하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면 결과에 그 믿음이 정확하게 반영된다. 지금 삶의 방향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믿음에 의문을 제기해라. 훌륭한 책이나 오디오 프로그램을 구해서 자신에 대한 아름다운 진실을 접하자. 자신의 긍정적인 측면을 연구하는 것이 흥미진진한 모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프로젝트에 쏟은 시간과 노력에 대해 눈에 보이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타인에게 무엇을 인지하고 창조하거나 생산하라고 명령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지만 누구나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고 창조적인 정신으로 자신감을 키우도록 격려해야 한다. 능력은 자신감과 비례한다. 편협함과 비열함, 비관을 거부하라.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훌륭한 잡지다. 정신을 자극하는 글이 항상 넘쳐 흐른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다음 문장은 몇 년 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발췌한 것이다. 편협한 사람은 사람 얘기를 한다. 평범한 사람은 사건을 말한다. 위대한 사람은 아이디어를 논한다. 나는 이 말이 상당히 정확하다고 믿는다. 내가 보기에 우리는 모두 처음 두 가지 유형에 번갈아가며 해당한다. 하지만 대화의 주제가 대부분 이 두 가지 유형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적 있는가?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면 주변에서 끊임없이 윙윙거리는 의미 없는 소음이 들려올 것이다. 사람들은 말할 거리가 있든 없든 꼭 말해야 한다는 일종의 의무감을 느끼는 듯하다. 나는 이것을 다수의 목소리라고 부른다. 마음속으로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쓸모없는 시간과 에너지 낭비에 휩쓸리기 쉽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정신을 바로잡지 않으면 주변 사람이나 환경이 당신의 정신 상태를 좌우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자. 이들의 대화와 행동은 1분도 되지 않아 4-5번씩 휙휙 바뀐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리면 직접 확인하거나 몇 사람과 대화하면서 의도적으로 1분에 4-5번씩 최대한 주제를 바꿔보기 바란다. 당신이 의도를 입 밖에 내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면서도 자발적으로 따라올 것이다. 무슨 뜻이냐고. 당신의 정신은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힘이다. 하지만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 힘을 낭비하고 아무 발전도 이루지 못하게 된다. 위대한 아이디어를 논하는 탁월한 영혼들과 의도적으로 어울려라. 편협한 사람은 사소한 일에 즐거워한다.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는 법이다. 빅토리아 시대의 위대한 작가 제임스 앨런은 탁월한 저서 위대한 생각의 힘에서 인간의 의지를 다뤘다. 인간의 의지, 그 보이지 않는 힘, 불멸의 영혼이 낳은 자식, 그 어떤 장애물이라도 뚫고 목표로 가는 길을 개척한다. 앨런의 말이 옳다. 의지는 아이디어에 진정한 힘을 부여하는 정신 능력이다. 위대한 인물의 전기나 자서전을 보면 이들은 모두 선택한 목표에 집중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공통점을 알 수 있다. 정신적으로 강해지고 싶은 간절한 욕망이 있다면 의지를 발휘해야 한다. 집중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장 유능한 경영자와 위대한 판매원은 이런 능력이 뛰어나다. 그들은 쉽게 한눈 팔지 않는다. 자기가 하는 일에 완전히 집중할 줄 모르는 심장외과 전문의를 상상해보라. 누구도 그에게 수술을 받고 싶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 앞으로 30일 동안 매일 이 연습을 해보자. 제일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서 초를 손에 든다. 초에 불을 붙이고 불꽃을 바라보라. 집중이 흐트러지면 곧바로 다시 불꽃에 집중한다. 처음에 집중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해도 걱정할 건 없다. 한 번에 4분에서 5분씩 하루에 2-3번 이 연습을 계속하자. 집중하는 능력은 한 달 이내에 자동으로 생긴다. 이 단순한 연습은 강력한 의지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억하라. 집중력, 특히 강한 집중력은 아이디어에 진정한 힘을 부여한다. 한 가지에 집중하는 능력을 완전히 익히면 사실상 모든 것에 집중할 수 있다. 이는 무척 값진 기술이다. 집중은 나의 좌우명이다. 첫 번째는 정직, 두 번째는 근면, 그 다음이 집중이다. 지금 주어진 일에 모든 생각을 집중하라. 햇빛도 집중하지 않으면
뜨겁지 않다. 경이로운 정신과 꿈을 덮고 있는 뚜껑을 열어라.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않는다. 갈망의 대상과 당신이 함께 있는 모습을 선명하게 상상할 수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 상상력은 가장 놀라운 능력이다. 모든 목표 성취자가 하는 일을 따라하고 적절하게 응용하라. 항상 안전한 길만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노력이나 위험 없이 감당할 수 있다고 확신하지 않으면 절대로 덤비지 않는다. 그러니 승리하지도 패배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정신력이나 인내심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배우지 못한다. 반면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은 미래의 선구자이며 새로운 길을 찾는다. 목표는 감정에 불을 붙일 만큼 크고 흥미진진해야 한다. 무엇을 목표로 삼을지 결정할 사람은 당신뿐이다. 다른 사람이 의견을 내기도 하지만 오직 당신만이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세상에 당신의 목표를 대신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군가 그러려고 시도한다면 그러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세운 목표,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한 목표에 헌신하지 마라. 목표는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필요에는 영감이 존재하지 않는다. 원하는 것에만 존재한다. 목표가 논리적일 필요는 없다. 사실 터무니없이 비논리적일 때 훨씬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다.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은 험난하기 마련이다. 그러니 목표에 도달한다는 생각에 감정으로 몰두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 상상력은 연습으로 발달하며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어른아이보다 어른의 상상력이 더 강력하다. 큰 성공은 항상 기대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 위대하고 고귀한 비즈니스는 모두 안전해지고 싶은 욕구와 대립한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고 부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모든 신호가 초록색이 되어야만 움직이는 사람을 상상해보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하지만 많은 사람이 정확히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 이들은 머릿속으로 잠깐이라도 아이디어를 품으려 하지 않는다. 어떻게 진행하거나 달성해야 할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그림을 못 그렸다고 해서 목표를 거부하지 마라. 지금 그 목표를 실현할 자원과 인력, 전문성을 다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환상적인 꿈을
마다하지 말자. 그 순간에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해도 대단한 목표를 고수해야 한다. 라이트 형제가 처음에 프로젝트 재정을 어디에서 마련할지, 목표를 물리적인 형태로 구현해 줄 사람을 어디에서 찾을지 불확실해서 그 경이로운 아이디어를 포기했다면 비행기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한 삶의 목표를 수립하되 목표가 어떻게 결실을 볼지 걱정하지 마라. 목표를 설정하고 몰입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냥 지켜보자. 그림을 창조하고 몰입할 수 없다면 달성할 방법은 따라오기 마련이다. 이때 이 아이디어가 부담스러운지 아닌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자. 이 시점에서 그건 중요하지 않다. 끈기 있게 계속한다면 달성 방법은 자동으로 따라온다. 사상가 토머스 칼라일은 이렇게 말했다. 보이는 만큼 가라. 거기 도착하면 얼마나 더 멀리 갈 수 있는지 보인다. 확실한 것을 요구하며 머뭇거리는 자가 위대한 일을 해낸 역사는 없다. 고귀한 꿈을 꾸면 꿈꾸는 대로 될 것이다. 비전은 언젠가 이뤄질 약속이며 이상은 결국 밝혀질 예언이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한다. 여기만 아니면 어디든 다 좋아. 다른 곳에 가면 평화로운 분위기와 희망의 기운, 새로운 시작의 조짐이 느껴진다. 낯선 장소와 색다른 주소에 매료되면 모든 게 지금과 다를 거라는 믿음이 생긴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고민하다 보면 가끔 탈출하는 게 가장 좋은 방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누군가는 두려워서 도망친다. 또 다른 사람은 도망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도망에 대한 유혹은 수없이 찾아온다. 다른 곳에 가면 하는 일은 더 쉽고 돈은 더 많이 받고 근무 시간은 짧을 것 같다. 날씨가 더 화창하고 좋은 사람이 많고 물가가 낮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서 생기는 문제는 지금 여기서 겪는 문제와 비교도 안 된다. 출세와 행복, 자유에 이르기까지 바뀐 환경에서는 무한한 기회가 펼쳐질 것이다. 거기만 가면 상황이 바뀌고 이곳에서 느끼는 부담은 사라지리라.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이 점은 명심해야 한다. 우편 번호와 지역 번호는 바뀔지 몰라도 한 가지 상수는 변하지 않는다. 당신의 머리는 그대로 가져간다. 떠나는 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문제 해결에 가까워질 때뿐이다. 도망이 유일한 선택이라면 도망가되 해결책이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커다란 문도 작은 경첩에 매달려 흔들리는 법이다.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열쇠는 당신만 닿는 곳에
숨겨져 있다.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고 운명으로 정해진 그 사람으로 거듭나라. 위험할지도 모르지만 그저 도망치다가 막다른 길로 돌진하는 것보다 낫다. 문제를 일으킬 때 했던 것과 같은 생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인간은 생각할 의지만 있으면 세상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한다. 하지만 생각하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할 때가 많다. 생각은 정말 힘들기 때문이다. 우리는 풀 수 없는 문제로 절묘하게 가장 위대한 기회를 끊임없이 마주친다. 생각이란 영혼이 자신과 나누는 대화다. 대화는 이해를 높이지만 고독은 천재를 양성한다. 모든 인간의 고통은 조용한 방에 혼자 있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